반갑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본 저는 EBS 전속교사이자 수택고등학교 교사인 수학 영역의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고요. 부모님도 꽤 많이 계시네요. 오늘 수업이 이제 제가 주제가 수학에 관한 여러분의 그 감각이나 직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수학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수학 할 수 있겠다. 어려운 문제 나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용기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직감이나 감각도 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재밌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Mathematical Mind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학적 감각, 직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요, 수학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쉽게 말하면 눈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야간 자율학습 하시나요? 예, 좋아요. 근데 오늘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도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공부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죽순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딱 삘이다.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 조퇴다. 무단 조퇴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왠지 오늘 야자 감독 선생님이 우리 담임일 것 같은 거죠. 이 느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럼 갈 수가 없죠. 집에 전화가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집에 못 갔습니다. 또 소심해서. 근데 그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감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순간이 보통 있습니다. 그쵸? 어렵죠. 왜? 직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런 거를. 맞습니까?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수학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굉장히 다행인 거는요. 수학적인 감각은요, 이렇게 오로지 직관적인 직관에만 의지하진 않아요.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감각이라는 게, 직관이라는 게. 근데 수학은요, 타고나는 것보다 길러지는 게 훨씬 더 많이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추측해서 합리적으로 그걸 추론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감각적인 느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틀릴 가능성도 높고요. 정말 다행이죠. 이거 완전 운명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이 직관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될 거고, 또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이 뭐냐면, 뭐죠, 제목이? 네, 이거 들어보신 분?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실래요? 자, 다시 갈까요? 자,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이 다르죠, 지금. 근데 지나간 거리가 지금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지나간 거리가 원의 둘레를 얘기하죠. 그러면 두 원의 둘레가 같아요? 다르죠. 원의 반지름이 다른데 어떻게 둘레가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인 것 같죠? 네, 이게 우리를 눈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좀 쉬워져요. 자, 이 잘 안 보이는,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했습니다. 예, 선생님이고요. 한 10여 년 전쯤에 찍은 생얼 사진입니다. 자, 갑니다, 최은진이. 다시 갑니다. 또 갔죠? 마지막에 바로, 이거 왜 이렇게 선명한가요? 바로 섰습니다. 자, 이제 좀 느낌이 와요? 여기서는 사각형으로 놓고 보니까 큰 사각형의 둘레랑 작은 사각형의 둘레가 똑같은 것 같진 않죠? 그렇죠. 원으로 했을 때는 이게 연속적인 느낌이 나서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사각형으로 대체해놓고 봤더니 이게 전체 둘레가 일치하지 않는 거구나.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작은 부분에서 움직인 것과 큰 것에서 움직인 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작은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점프하는 부분,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묻어가는 거죠. 속에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자,
좀 더 수학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이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농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내는 건 아니고요. 수학도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각 중에 하나겠죠. 직관, 감각. 근데 이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요. 다른 걸로 여긴 대체해서 제가 맞죠. 사각형으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를 추가해요. 좀 이따 하겠지만 보조선 같은 거. 그러면 안 보이던 게 싹 보여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바꿔치기 하거나 살짝만 변형해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진행하려고 요걸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호흡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에 듣고 나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3점, 4점짜리 문항을 개념을 아는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거죠. 그죠? 근데 개념이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이유는 3점짜리를 지레 겁먹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어요. 문제를 보는 감각이 부족한 거죠. 근데요. 오늘 하는 내용들은요. 그 문제를 보는 감을 익히기 위해서 우선 종자지식이 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는 다 졸업하셨죠? 네. 혹시 중학생 있어요? 손 들어 보실까요? 없어요. 좋아요. 이제 대답 못하시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답 못하시면 반칙입니다. 예, 제가 한 20개의 도형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요, 그 도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제가 질문하면 그림만 제시하면 여러분이 어떤 성질인지를 맞추시면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자 지식이 될 겁니다. 자, 종자 지식 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잣돈을 만들어 와라고 얘기하죠. 그죠? 5천도 좋고 1억도 좋고 종잣돈을 만들어 오면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에 종잣돈을 가지고 그걸 불려나가는 거죠. 공부도 똑같아요. 종자 지식이 있어야 뭘 아는 게 있어야 직감으로 때려 맞추죠. 맞죠? 종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종자 지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20개 정도의 그림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하세요. 수능에서 꼭 필요한 그림들이고요. 필요한 얘기들인데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20개를 다 기억하시는 분은요.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아니니까. 물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 끝나고는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그림이 문제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라는 걸까요? 각의 이등분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죠? AB 대 AC는 BD 대 DC. 좋아요.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내각의 이등분선에서 성립하는 성질이죠. 뭐 증명은 연장선 긋고요.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것과 두 개가 합동이고 닮음인 거 이용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 결과적으로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다음 그림은요. 직각삼각형인데요. 수직으로 내려그었죠. 자,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중학교 때 이 그림과 관련해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다시요. XY를 더한 게 A다. 좋습니다. 이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 얘기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물론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요. 예, 좋아요. 피타고라스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다음에. 그리고 닮음 이용해서 보시면 C제곱은 X 곱하기 A다. 기억하세요? 닮음, 삼각형 닮음 이용하면. 그 다음 B제곱은 Y 곱하기 A다. 그렇죠. 그건 이제 대답 나와야죠. 또 이제 닮음 이용하면 또 뭐 돼요? 그렇죠. Z제곱, G제곱은 또 X 곱하기 Y다 되죠? 예. 그 다음에 넓이 한번 이용해 볼까요? 삼각형 넓이. A 곱하기 Z는 C 곱하기 B. 여기 진짜 똑똑한데요. 여러분 이거 다 대답하시면 안 돼요. 20개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수업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적당히 이제. 예,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넓이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죠. 이런 그림을 보고 내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어 라는 게 파바박 떠올려야, 즉, 종자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여러분 더 어려운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이거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AD 대 AB는 뭐 대 뭘까요? AE 대 AC다. 이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두 개가 평행이기 때문에 억각과 동의각 같은 것도 아시죠?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활용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닮음에 대한 얘기들로 나올 수 있는 도형을 얘기해봤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갈까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삼각형에 중요한 오심이 있어요. 뭐죠? 내심, 외심, 중심, 수심, 방심인데 수심, 방심은 많이 비중이 차지하지 않아요. 내외, 중은 정말 중요해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죠? 첫 번째 그림은 뭘 얘기하는 건지 빨리 보실까요? 무게중심 좋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은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꼭지점에서 변의 이등분선, 이등분에 긋는 거죠. 이등분한 점에다가 그게 중선이라고 하죠. 중선의 교점이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갖는 중요한 성질 뭐가 있죠? 2대1 보이시죠? 좋습니다. 이거 이용하셔야 돼요. 예, 또 뭐가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넓이. 각각 쪼개진 삼각형의 넓이가 같죠. 6분의 1씩. 그 얘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내심 좋아요. 눈치가 있으면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내심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내심은 어떻게 그리는 거죠? 보통 내심은? 각을 이등분하는 거 맞아요. 각을 이등분하죠. 그러면 각을 이등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내심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같아요? 어디까지? 변까지. 맞죠? 각을 이등분하고 나면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맞습니까? 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내저번의 중심.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뭐죠? 외심이죠. 외심은 어떻게 그리죠? 뭐를 이등분해요? 변을. 그쵸? 외심은 변을 이등분해요. 변을 어떻게 이등분해요? 수직 이등분하죠. 맞습니까? 변을 수직 이등분해서 교점이 이렇게 되죠. 됐어요. 외저번의 중심이고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변을 수직 이등분했으면 이번에는 꼭지점으로 가는 거리가 같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내심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요. 내심에서는 우리 친구들 또 많이 쓰이는 게요. 넓이에 관한 거 많이 쓰이잖아요. 내심 그림이 나왔다. 위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그림에서 넓이 어떻게 구하죠? 세 변의 길이와 반지름을 알면 구할 수 있죠. 삼각형 3개 쪼개졌다고 생각하고 한 변의 길이와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하고 한 변의 길이와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 하면 나오죠. 그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심. 외심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삼각형에서 위치가 달라져요.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이 어디 위치하죠? 빗변의 중점. 중심 아니고 중점이죠? 그죠? 중점. 자, 보시면요. 이런 그림이 많이 등장하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주각 얘기도 할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시고.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도형의 종자지식은요. 그림입니다. 그림에 익숙해지도록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자, 국민 공식이죠. 우리 어머님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좋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공식 얘기해 보시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한 것들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1대 루트 2라는 특수각을 가진다는 거. 그쵸? 특수각일 때 1대 2대 루트 3이라는 특수한 길이의 비를 가진다는 거죠. 요런 각의 비를 가질 때. 또 이거는요. 1대 1대 루트 2. 요것도 아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60도가 다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삼각형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선 넓이입니다.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높이까지 구해볼까요, 우리? 높이는 제가 써드렸죠?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 X 좋아요. 그럼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X제곱 좋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정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요. 2분의 1 AH 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만약에 중간에 사이각을 알고 있으면 2분의 1 사이각 만약에 B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AC의 사인 B 하면 되죠. 맞아요? 요거 좀 어려웠어요. 네, 이 넓이 구하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도움이 되죠. 자, 이번에는 무슨 넓이죠?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전체 원의 일부죠. 그러면 전체 원의 넓이인 파이 r제곱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360분의 중심각 하면 되죠? 맞습니까? 예, 좋아요. 아니면 또 어떻게 구해도 돼요? 2분의 1 RL. 예, 좋습니다. 또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셔도 되죠. 맞아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고1 때 나오는 내용과 섞였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원이요. 평가원에서는 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특히 원과 접선에 관한 문제가요. 그렇게 잘 나와요. 모르시면 정말 공부하셔야 되는 종자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실까요? 일단 원에서 접선에다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선이 아니라 원에다가 접선하고 만나는 점하고 이으면요. 중심하고 그럼 어떻게 만난다고요? 수직, 직각으로 만나죠. 자, 그러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어요. 그럼 그 두 접선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 그림도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쓰일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사각형에서도 접선끼리 길이가 같으니까 양쪽이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 보여요? 예, 좋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원에 접하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누구랑 같은 거예요? 누구랑 같아요? 원주각과 같죠? 맞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지금 원주각과 같아요. 예,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원이 끝난 줄 아셨죠? 원은 중요합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그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하죠? 좋아요. 2등분합니다. 중요한 종자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은 쉽게 돼요. 두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나가면요. 이것도 수능에 기출됐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가운데 만나는 두 점을 이은 걸 공통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공통현을요. 원의 중심 두 개를 이어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수직이면서 이등분하고 있죠. 이 사실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문제 하나 맞출 수 있는 종자지식 중에 하나죠. 자, 이 원리는요. 제가 표시는 안 해드렸지만 A5 연결하시고 A5- 연결하시고 OB 연결하시고 B5- 연결을 다 하면 위에랑 아래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 이렇게 하시면 금방 나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 종자지식 얘기는요. 기억하시고 혹시 학부모님들 오셨으면요. 종자지식이 중요하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중학교 도형 내용을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더라 이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종자지식 얘기하면 엄마가 그 자제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마 정리하실 겁니다. 자, 하나 더 남았죠. 원입니다. 자, 원주각은요 중심각과 어떤 관계가 있죠? 2배죠, 2배. 맞아요. 원주각과 중심각은 중심각이 2배입니다. 같은 홀을 끼고 있는 중심각이. 그러니까 이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예요? 90도.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죠. 맞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종자지식을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중에 20개의 그림을 제시했는데 혹시 20개가 다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그러면 한 15개 이상은 알 것 같다. 아주 양호해요. 그 정도면 여러분 푸실만 한 겁니다. 한 10개 이상은 알겠다. 네. 나는 모조리 잊어버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내리세요. 자, 여러분 고3도 있죠, 이 중에. 여러분 한 번쯤은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능에서요, 도형 문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3점, 4점짜리로 만들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단순한 지식으로 풀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종자지식에다가 뭔가를 좀 더 가미해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게 없다면 힘쓸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를 해볼 시도조차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수능 보기 전에요. 지금 이 시점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고1, 2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보조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형 문제를 풀 때 증명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없지만 만들어주는 선이에요. 맞죠?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공룡 의 뼈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원래 모습을 복원해낼 수 있잖아요. 그 공룡의 습성까지도 파악하고 뭐 이렇게 되죠. 같은 원리예요. 보조선이 없지만 하나를 그어줌으로써 이 도형이 원래 어떤 식의 성질을 가지는 모양이었는지까지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조선은요,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몸풀기 문제. 여러분 요거는요, 역시 중학교 내용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x의 값 지금 빨리 구해보시죠. 국민 공식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보조선 그으실래요? 좋습니다. A에서 이렇게 내려 그으면 이게 수직으로 내려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가 3이고요. 오른쪽이 4가 돼서 x는 얼마가 되죠? 좋습니다. 5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몸풀기 문제 볼까요? 이건 어디에 그으시면 될까요? 평행선 그으시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평행선 긋고 나면, 자, 이렇게 긋고 나면 이제 뭘 표시해야겠죠? 억각, 또 동의각도 표시하면 좋은데 여긴 지금 동의각에 해당되는 건 표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억각을 싹 다 표시하면 A 표시하고 20도 표시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A, B 구하세요. 자, 이제 답을 구해서 말씀해 주시죠. A는 뭘까요? 몇 도? 40도. 좋습니다. B는요? B는 80도. 좋습니다. 자, 볼까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네, 이제 볼게요. 자, A는요, 60도에서 20도를 빼니까 4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B는요, 20과 60을 더한 80이 되겠죠. 되시죠? 예. 여기까지는 몸풀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학적인 이런 감각이나 직감, 그걸 이용해서, 근데 수능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쉬워요. 지금 했던 보조선과 지금 했던 종자지식을 잘 활용하면 문제풀이의 기본 핵심 아이디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기출문항입니다.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제가 이 PT를 만들 때요, 이 문제를 넣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PD님이.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문제를 애들이 보기 싫어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보실 거죠? 수능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해서 넣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요,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를 잡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문제 쭉 읽어보고 계시죠? 자, 그림을 보시면 돼요. 말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은 보이세요? 예, 그림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원의 일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안에 접하게 정사각형을 그렸죠. 그럼 S1의 넓이 구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S2 넓이 구하는 거죠. 그걸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수능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이면 아, 이거 무한등비급수 합구하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아시죠? 문제는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이 규칙을 알아내야 되죠. 그러려면 넓이 구해야 되지 않아요? S1.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의 풀이 아이디어는요, S1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S1만 구할게요, 저는.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S1 어떻게 구할지 그림만 단순화시켜서 볼까요? 이거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정사각형이에요. 넓이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종자지식과 보조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보세요. 어디에 보조선을 그으면 될지. 아, 이거 DB를 이어볼까? 아니면 AC를 이어볼까? 어디에 이어볼까? 어디에 이으면 될까요?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여러분 지금 정도의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수능에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어디에 그으면 될까요? 혹시 보조선 어디 그을지 알겠다. 어디? 네, 제가 보조선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그림이 좀 달리 보이시나요? AC1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AC1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왜? 원의 일부였으니까. 그러면 국민공식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국민공식을 삼각형에 적용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알고 싶은 거죠. 그럼 x 하나 놓으세요. 사각형의 한 변을. 그러면 길이 쭉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피타고라스 써볼 수 있겠어요?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은 좌측에 있는 그림만 보세요. 자, 갑니다. 대충 보이세요? 1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밑에 x로 놓는다면 왼쪽에 있는 작은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1에서 x를 빼서 양쪽으로 퍼져 있으니까 그걸 2로 나눈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이 설정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풀이를 같이 보세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x값이 나오죠. 계산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제가 여기서 계산까지는 못 해드리고요. 아이디어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좀 돌려봐도 될까요? 예. 자, 보시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문제 봤을 땐 이거 어떻게 풀지? 이 생각부터 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림만 확대해서 보고 보조선 하나만 더 그려놓고 봤더니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할만하죠. 수능에서 이 정도면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해볼만 합니다. 도형 문제요. 겁먹지 마세요. 연습하는 만큼 늘어요.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수학적 마인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연습도 또 좀 해볼까요? 자, 이 그림도 보기 싫게 생겼죠. 자, 문제 요약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그림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주어진 거 한번 볼까요? 주어진 거는요. 이 전체 삼각형이 정삼각형인 거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거 다 반원들이에요. 반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반원은요.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거기까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보조선을 먼저 찾아볼까요? 어디에 보조선 그으면 될까요? 어디에? 어디에? 하나, 두 개. 보조선 몇 개 그으면 될까요? 한 개요? 물론 제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그어볼게요. 보조선을. 보통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원 문제가 나오면요. 원의 중심에서 다른 점까지 이어주면 굉장히 효과적인 보조선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원의 중심을 많이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원의 중심을 잡으세요. 중점이 되겠죠? 가운데 점. 그리고 양쪽에 있는 점까지 이으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네. 그리고 나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이게 2대1로 나눈 사각형, 그 AB2와 B2와 B1 사이의 거리가 2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길이가 1이 돼요. 그러면서 60도, 처음에 정삼각형이라 그랬죠. 왼쪽에 평행사변인 걸 여러분 쉽게 고민하면 나와요. 여기까지 내용은 보조선만 그으면 쉽게 나와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넓이를 끼고 있는 건 몇 도가 되죠? 가운데가? 60도가 될 것 같아요? 맞죠? 평행사변 양쪽 똑같으니까 60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넓이 어떻게 구하실래요? 어떻게?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또 나오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종자지식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갈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위에 있는 풀이를 보시면요. 저 부채꼴의 넓이 중에 밑에 있는 부분을 구할 건데 전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요.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죠. 거기에다가 6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60도니까. 그리고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 x제곱 맞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의 1이니까 답은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이렇게 있던 그림이었죠. 즉, 이 그림이었어요. 막막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조선을 살짝 긋고 났더니 왼쪽이 평행사변형인 거 보이시고 60도인 거 다 보이시고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요, 이것만 풀면 그 다음 거 똑같이 풀고 똑같이 푸는 거니까 무한등비급수 합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거나 겁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직감을 믿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야자감독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일까 아닐까. 이 직감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직감, 즉 매스메티컬 마인드는요,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의 직감과는 달라요. 일상에서의 감각보다는 훨씬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면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도형 문제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또 볼까요?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쪼개세요. 잘라요. 맞습니다. 쪼개세요.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요. 이 점은 이런 좌표를 가집니다. 이건 문제에서 줬어요.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은요. n, 얼마다, n 플러스 1, 얼마다. 이건 문제에서 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시하고 나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에서.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죠?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양쪽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오른쪽의 넓이 해서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문제도 이렇게 쪼개고 자르고 하면서 하면 넓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하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죠. 자, 결국에는 이 도형을 가지고 볼 겁니다. 자, 문제 요약해드리면요. 원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접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원의 넓이, 두 번째 원의 넓이, 쭉쭉쭉 넓이를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요약해드리면. 근데 첫 번째 원의 넓이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은요.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네요.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자지식과 보조선의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 함께 어디에 보조선을 그으면 좋을까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원이 나왔어요. 접선이 나오잖아요. 접점과 중심을 이어주는 게 굉장히 많은 팁, 정보를 줍니다.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시면 정보를 많이 줘요. 그래서 보조선을 어디에 그으면 좋냐면요. 이렇게 그으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그으면 수직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 P2 위에 있는 저 원의 중심 있죠? 저거를 Q2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C1이라는 원의 중심을 Q1이라고 하고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OP2, Q2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큰 삼각형 있죠? OQ1, P1이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맞죠? 닮음이죠? 그럼 풀 수 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끝까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아 여기다 보조선 그으면 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 감각을 여러분이 익히라고는 의미에서 문제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따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라 라고도 좀 조언을 드릴 건데요. 그때도 여러분 문제를요 끝까지 내가 계산을 놓치지 않고 해야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감각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계산을 끝까지 내가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림을 보고 이 직관적으로 보조선 여기 긋자. 아, 이 성질 이용하자. 이게 떠오를 수 있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는 하죠. 이렇게 되죠. 두 개가 닮음이니까 같은 위치에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간중간에 국민 공식이 자꾸 등장을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냐면 지금 OP1을 모르니까. 그래서 루트 15에서 1을 빼서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고 그리고 나면 닮음비 이용하면 되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복잡했던 문제였죠. 당연히 4점짜리 문제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났더니 아, 첫 번째, 두 번째 원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보조선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자, 수능 기출문항입니다. 좀 오래된 수능이지만 문제가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 이제 보조선 얘기를 배우고 했으니까 어디에 보조선을 그것을 해결하면 될지를 여러분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림만 놓고 볼까요? 결국에는 보고자 하는 거는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부터 찾을까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통연의 길이는 결국엔 두 원의 겹치는 부분에 있는 저 선이죠. 맞아요. 그럼 저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종자지식 활용해 보시면요. 공통현을 두 원 사이에 중심 사이에 선을 그어주면 공통현을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수직, 이등분 맞죠? 따라서 수직, 이등분 된다는 걸 아니까 윗부분의 공통현만 구하면 2배 하면 되죠. 좋아요. 그럼 이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보조선을 그으면 되죠. 어떻게 그을까요? 아, 여러분 정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정말 잘하시네요. 네. 자, 보조선은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나면 이게 보조선을 그은 이 두 변이 두 원의 반지름이죠. 두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아는 거죠. 1이라고 반지름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0부터 n분의 2까지 사이의 거리가 n분의 2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아래가 반씩 나누니까 n분의 1씩 나눠갔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넘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세요. 수직 이등분된 그림에서 왼쪽에 AOH라는 삼각형만 따로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국민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죠. 여기까지 되세요? 네. 자, 제가 보조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린 종자지식과 보조선을 잘 이용하면요. 도형 문제가 여러분 수능 문제를 딱 놓고 보시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무한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이라든지 삼각함수의 극한을 도형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간도형에서도 나오고요. 2차 곡선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일반적인 수열을 도형과 연관시키기도 해요. 자, 도형이 자신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면요. 수능에서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자신이 없으면요. 그 문제 보고 겁을 먹게 되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와도요. 접근을 못하는 법이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집에 가셔서 종자지식을 복습하세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지만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시면 중학교 도형을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종자지식 요 정도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더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종자지식은요. 덧붙여서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죠. 수학적인 감각을 기르는 게 오늘의 주제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치환입니다. 치환은요, 의미가 뭐죠? 바꿔치기 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치환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 일단 풀이를 보지 마시고 먼저 문제부터 보세요. 2015의 제곱에서 2011 곱하기 2019를 빼고요. 그걸 또 나눌 겁니다. 제가 특별히 올해가 2015학년도라서 만들어 온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직접 손으로 계산해보고 몇 분 걸리는지 해봅시다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계산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문제를 답이 쉽고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줘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이 풀이를 보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푼다면 답은 제각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계산을 한다는 건 실수하기 좋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실수도 많고 어떻게 푸실까요? 치환하면 훨씬 편하겠죠. 어떻게 치환할까요? 2015로 A로 치환하면 좋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식이 얼마나 간단해졌는지. 보이세요?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요. 16만 남는 거 보이시나요? A로 치환하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치환을 하고 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걸 훨씬 쉽게 바꿔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치환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능 문제로 접근해보죠. 9월 모의평가 기출이죠. 이건 치환을 안 하고는 풀기가 어려워요. 로그 3의 x 눈에 자꾸 띄시죠? 요거
치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푸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치환을 하자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2014학년도 대수능 기출문항인데요. 자, 이거는 무리방정식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푼 과정을 좀 가보세요. 저는 어떻게 푼 거냐면요. 루트를 넘겼어요. 1을 다시 왼쪽으로 넘기고 해서 풀었더니 양변을 제곱해야겠죠. 세 번째 줄 보이세요? 양변을 제곱했더니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풀었어요. 4차 나오는 거 보여요? 정말 미치겠죠. 네, 이 순간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제대로 온 게 아닌지를 의심할 정도로 계산이 많아지죠. 이렇게 문제를 계속 하실 건지요? 네, 물론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요. 치환을 이용하면 편하겠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가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그 부분을 치환하죠.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까지 루트까지 같이 치환할게요. 저는 물론 안에 부분만 치환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면 쭉 훨씬 풀이가 간단하죠. 자, 저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 가지는 강조합니다. 치환을 하실 때요, 우리 친구들 이 문제같이 루트를 치환하면요 범위가 생기죠. 0보다 항상 어때요?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 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실상 여기 t에 관한 두 번째 줄에 2차 방정식을 풀면요 답이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1도 되잖아요. 두 번째 방정식을 풀면. 근데 0보다 작아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치환을 할 때는 범위를 조심하자. 치환을 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그래서 지금 범위를 남기고 루트가 죽은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치환을 하실 때 범위를 조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학습에 적용을 좀 해보죠.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요. Mathematical Mind였어요. 수학적인 직감 혹은 수학적인 감각 뭐 이런 거였죠. 자, 수학적인 감각은요. 우리가 아까 눈치 게임 하듯이 이렇게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살피면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학적인 직관은요. 타고나는 거 아니고요. 직접 문제풀이를 해보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적인 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도형 문제는요. 종자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자지식을 기르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복잡한 도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선 보조선을 긋고 시작하세요. 근데 그때 종자지식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어디에 보조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쉬운 문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예제로 바꾸자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복잡한 수식에서는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면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죠. 단 범위를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들이.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 3점, 4점짜리 문제의 공통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뭐가? 풀이가. 그 이유는요. 보통 3, 4점짜리의 어려운 문제들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내요. 2개 이상.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도 다 그래요. 무한 등비급수에다가 도형을 활용한 거죠. 게다가 종자지식의 내용까지 끌어와야 보조선을 그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눈에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는요. 어제도 제가 설명회를 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개념이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저 3, 4점짜리는 잘 안 풀려요. 당연하죠.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풀이의 핵심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능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부족한 거죠.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수학적인 감각, 직관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길러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개념학습을 하시죠. 물론 개념학습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종자지식 확실히 모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하실 때요. 개념을 보고 나서 3점, 4점짜리 문제들은요. 답을 먼저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푼 게 아니라 답이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보지 마시고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고민하실래요? 시간은 한정돼 있죠. 한 15분 정도 내 기준에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만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떠오르면 대박인 거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덮고 다른 문제 푸세요. 다음 날 또 고민하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100문제 중에 한 60문제 이상은요. 다음날 또 고민하면 풀려요. 그 문제가. 이건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뇌가 그래요. 다시 한번 보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한 3번 정도 고민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힌트를 보셔야죠. 답을 보시는데요. 다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만 보세요. 그리고는 다시 시도하세요. 그게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생각이 커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그 문제 보시잖아요. 또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이번에 몰랐던 건 다음에 또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요.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붙여가면서 해라 이건 아니고요. 수학은 이 오답노트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실력이 커져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잊어버린 거를 한 달 있다가 다시 본다고 바로 생각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이게 확장돼 나가는 거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외웠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외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문제를 풀이하는 처음의 초기 아이디어는 자꾸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시간도 많이 들이지 마시고 봉투에 그런 문제를 모으세요. 모아두시고 쉴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걸 보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답 봉투 같은 거죠. 그걸 모아두신 다음에 오늘은 학교 가면서 수학 요거 봐야겠어 하면서 봉투 들고 가는 거예요. 버스 가면서 아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했구나. 아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잡는구나. 아 원과 접선이 있으면 접점에다가 선을 긋는구나. 아 이러면 여기다 보조선을 그으면 문제가 잘 풀리네. 이런 종자 지식들과 함께 보조선 긋는 연습들이 여러분이 숙달이 되시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비슷하게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실 필요는 있죠. 아이디어 잡는 거를.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면서 그 다음 장에 또 풀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 잡는 연습들을 해나가자는 거죠. 제 말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3점, 4점짜리 그중에서도 도형 문제 또 치환하는 이런 계산 복잡한 문제들 여러분 수학을 보는 눈을 키우시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